Dream Tower. 이 봄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동의율이 55%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투자보다는 오히려 재개발 쪽 소형 주택에 투자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에 따라서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의 경우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보고 입주권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 상황보다는 정말 이곳이 개발이 될 수가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홍제동 역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소액으로 들어가서 주변 개발에 따라서 충분한 시세 차익도 보시면서 재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잘 보시고 투자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뉴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보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서대문구 구청장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유진 상가와 인왕시장, 바로 강남의 코엑스와 같이 서북부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유진 상가와 인왕시장의 경우는 이 홍제동 안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진 상가 실제로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건물 자체가 허물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만큼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왕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개발이 됨에 따라서 쇼핑몰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발만 된다라고 했을 때 서북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급 개발 호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 먼저 재개발이죠. 재개발 신속 지원을 통해서 주거 혁신을 꾀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대문구 전체에서 60곳이 재개발과 재건축 현장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 재건축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신속하게 개발을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축 노후 주거지죠. 이런 지역의 경우는 모아주택, 모아타운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해서 서대문구 지역 발전을 촉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플러스 주거의 혁신까지 꾀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기사를 한번 보시면 특히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은 강남의 코엑스와 같이 서북부 랜드마크급으로 개발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 강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진상가 일대는 과거에 개발을 촉진했지만 중단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성사시켜 유진상가 일대에 쇼핑몰을 조성함으로써 서울 서북부의 지역 내 상권이 가장 활발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수요 자체가 과거만큼 그렇게 뒷받침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만큼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지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가가 상승이 될 수가 있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교통의 호재입니다.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의 지가 상승폭 굉장히 틀릴 수밖에 없겠죠. 이쪽 지역에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갑니다. 어떤 교통의 호재냐? 바로 강북 횡단선이 홍제 역세권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비 타당성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은 바로 강북 횡단선이 이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비 타당성 통과 발표는 내년 상반기쯤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끝나면 바로 착공 들어가면 주변 일대 지가 상승 폭발적으로 상승이 되겠죠. 왜 그럴까요? GTX 노선이 들어가는 예정 역사의 경우 주변 지가 빠르게 상승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북 횡단선도 똑같습니다. 예비 타당성 내년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타만 통과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홍제 역세권 지가 상승 정말 불보듯 뻔하다.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 있는 지역의 지가는 상승이 된다.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강북 횡단선의 경우는 바로 이 목동에서 출발해서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여기에 바로 홍제 역세권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지금은 단일 노선입니다. 3호선 하나의 노선만 있지만 바로 강북 횡단선이 들어감으로써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강북 횡단선의 경우는 급행이죠. 급행철도 노선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급행철도 노선을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1호선이라든가 9호선의 경우는 급행철도 노선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급행 노선을 만들어 줌으로써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게 만드는 게 바로 급행 노선이죠.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강북 횡단선이 급행화를 만드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행 노선을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비 타당성과 접목할 수가 있겠죠. 예비 타당성은 어떤 건가요? 바로 수요가 많음으로써 이 노선을 만들었을 때 적자인가 아니면은 수익이 발생하느냐, 이게 예비 타당성의 목적입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 통과가 될까요? 불발될까요? 당연히 통과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홍제 역세권을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강북 횡단선 직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바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은 홍제 역세권 노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지 노후도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홍제 역세권 지금은 보시는 것과 같이 3호선 단일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호선 단일 노선이죠. 근데 여기에 바로 강북 횡단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북 횡단선이 들어감으로써 더블 역세권으로 홍제 역세권이 변하는 지역이고요. 그런데 노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도 정말 심각하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신축이 거의 없는 지역이 바로 홍제 역세권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이 정도 노후도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 드물다. 정말 드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홍제동 역사 주변으로는 상업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의 경우는 개발되기가 조금 힘들죠. 주상복합이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 지역이 상업 지역이죠. 그래서 상업 지역은 조금 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한 블럭이죠. 한 블럭. 한 블럭 자체는 이렇게 상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개발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 라인을 한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인왕초등학교가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이 주변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유진상가가 옆에 있고요. 인왕시장 옆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인왕시장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이 개발이 될 때는 인왕시장을 빼고 갈 수도 있겠죠. 왜? 시장이 있으면은 반대의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본인의 먹고 사는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포함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빠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라인들이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추진이 됐느냐? 바로 올해 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봄이라고 하면은 지금 거의 5월달이죠. 5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사무실이 만들어져서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 동의율이 몇 프로일까요? 바로 55%의 동의율을 받고 있습니다. 이 봄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동의율이 55%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재개발 열의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옆에 이제 홍제 역세권의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30평 기준에 15억에서 16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가가 조금씩 다운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홍제 역세권
역세권의 대표 아파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 일대가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이 대장 아파트가 될 것이다. 왜? 이 홍제 역세권에 바로 강북 횡단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이 개발이 됐을 때 바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옆쪽 라인이겠죠. 개발이 돼서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에는 집가 상승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쪽 라인들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이쪽은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아니라 바로 3종입니다. 3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바로 사업성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다.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십니다. 그만큼 대지 지분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지 지분이 낮으면은 그만큼 추가 분담금을 내셔야 됩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 수가 있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의 방향은 어디?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교통해오제가 있고 대형 쇼핑몰이 들어갈 수가 있는 홍제 역세권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지금 바로 세우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의율 자체가 55%입니다. 55%의 동의를 받았다라는 말은 그만큼 매물이 앞으로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동의서를 받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 매물 자체가 더 없어진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에는 이쪽 일대 투자 가능 매물이 지금 단 하나도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매물이 희소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홍제동이요? 홍제동은 조금 빨리 방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빠르게 전화 상담 주셔서 매물 확인하셔서 투자의 계획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전화가 오네요. 빠르게 마무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